이 돈 없으면 은퇴는 꿈도 꾸지 마라.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서론 은퇴 후의 현실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쉬면서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TV 속에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한가로운 노후를 보내는 모습은 누구나 바라지만 그 배경에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란 생각은 결국 은퇴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퇴직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쉬기만 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바닥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꾸준히 나가는 이유.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은퇴 후에도 지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필수 지출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자녀 지원, 집 수리, 사고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깁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은퇴 후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제대로 된 은퇴 생활이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3억으로 은퇴했지만 5년 만에 돈이 바닥난 60대 부부. 박 씨 부부 62세, 60세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3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은퇴 후에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해부터 예상보다 빠른 돈 소진. 매달 250만 원씩 쓰다 보니 1년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부모님 병원비 지원, 집 보수비 등으로 2년 만에 5천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감. 물가 상승과 의료비 부담. 식료품비, 건강보험료, 약값이 점점 늘어나면서 5년 만에 남은 돈이 1억도 채 되지 않음. 결국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쉬면서 살고 싶었지만 빠르게 돈이 줄어드는 현실을 깨닫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을 쉽게 채용해주는 곳은 없었고 결국 아르바이트와 단순 노동으로 생활비를 메워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목돈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례 2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70대 부부. 반대로 같은 3억 원을 가지고 은퇴했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영희 씨 70세 부부는 은퇴 전부터 연금과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 150만 원. 아내 국민연금 50만 원. 합계 매월 200만 원의 고정소득 확보. 거주 비용 절감.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며 주거비 절감.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 이 부부는 처음부터 절제된 소비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가 활동을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 후 10년이 지나도 자산이 줄지 않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하다. 무조건 목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월 20만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핵심입니다. 사례 3.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 60대 남성. 김정훈 씨 65세는 퇴직 후 처음엔 전업 은퇴를 꿈꿨지만 몇 년 만에 지루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은퇴 전부터 관심 있던 분야 바리스타, 요가 강사, 온라인 강의를 공부. 소규모 창업 카페 아르바이트 직접 소규모 커피 트럭 운영. 온라인 수익 유튜브, 블로그 활동을 통해 소소한 수익 창출. 현재 그는 월 15만 200만 원의 부가 수입을 올리며 연금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 쉬는 은퇴보다는 가벼운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은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정말 필요한 돈은 얼마 있어야 은퇴할 수 있을까?
이는 각자의 생활 방식과 지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은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 필수 자금 체크리스트. 생활비 월 20만 300만 원의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비상금 최소 5천만 원 이상 준비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주거 비용 축거비 절약 방법 마련 월세보다 전세, 자가 선호. 건강관리 의료비 대비 자금 준비. 이 돈 없이 은퇴하면 35년 내에 생활비 부족.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함. 삶의 질 저하, 스트레스 증가. 이 돈을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 스트레스 없이 취미와 여행을 즐길 수 있음.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은퇴 후에는 돈이 덜 들어간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부터 실질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 앞서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4% 법칙 마이너스 안전한 은퇴 자금 인출 전략.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4% 법칙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법칙이란 미국의 재무학자 윌리엄 BNGN이 연구한 은퇴 재정 관리 원칙으로 은퇴 후 매년 자산의 4%만 인출하면 30년 이상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첫 해 4% 2천만 원 인출 가능. 이후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조정. 실제 연구 결과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배분한 포트폴리오에 60% 주식, 40% 채권을 운영하면 평균 30년 이상 자산을 유지할 확률이 높음. 반대로 은퇴 초기에 과도한 지출을 하면 20년 내에 자산이 소진될 위험 증가. 핵심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쓰려면 매년 4% 이하로 인출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처음 몇 년간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돈이 바닥날 수 있다. 2. 노후의 가장 큰 복병, 장수 리스크 대비하기. 나는 80세까지만 살 거니까 그때까지만 돈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단순히 예상 수명을 기준으로 자산을 계획하면 큰일 납니다. 통계적 현실. OECD 국가 평균 기대 수명 83세. 대한민국 평균 수명 85세 남성 82세, 여성 87세. 100세 시대 90세 이상 생존율 증가. 2050년엔 65세 이상 인구 중 30%가 90세 이상 예상. 장수 리스크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오래 살아서 은퇴 자산이 소진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해결책. 연금 최적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조합해 평생 지급되는 구조 만들기. 배당주 앤드 부동산 활용, 월세나 배당금 같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 적절한 투자, 배분, 장기적인 시장 성장률을 고려한 안정적인 투자 전략 필요. 핵심 교훈. 예상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모아둔 돈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 소득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 건강이 곧 돈이다. 의료비 폭탄을 피하는 법. 아플 때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퇴 후 경제적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의료비 통계. 한국 노인의 평균 연간 의료비 500만 800만 원. 65세 이후 평생 의료비 예상 총액 1억 5천만 원 이상.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율 매년 58% 상승.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핵심 전략. 예방의학이 가장 저렴한 의료비 절감법.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근육량 감소 근감소 증는 50대부터 시작.
규칙적인 운동으로 노인성 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 40% 감소. 근육이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낙상 사고 예방 가능. 정기 건강검진 필수.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 70% 절감 가능. 예대장암 초기 발견 시 치료비 500만 원 진행성 암 치료비 5천만 원 이상.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최적화.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해 보험 리모델링 필수.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 핵심 교훈.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 젊을 때부터 운동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실천법.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얼마 모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넘어서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4% 법칙을 지켜라. 매년 4% 이하로 인출해야 장기적인 재정 유지 가능. 장수 리스크 대비 필수 국민연금, 개인연금, 지속 소득원을 만들어라. 건강이 곧 자산 근력 운동, 건강검진, 실손보험 최적화 필수. 마지막 한마디.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즐거워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진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정년 퇴직하면 돈 덜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나가요. 매달 통장이 텅 비어요. 은퇴 후 2년 차인 63세 김모 씨의 말입니다. 퇴직 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지출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니 교통비나 외식비가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프기 시작하면서 병원비는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난방비전기요금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건 건강이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건 바로 생활비입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평생 모은 돈도 금세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60대 부부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 거니까 적게 써도 돼. 과연 그럴까요? 은퇴 후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 부부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월 230만 28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삶은 사치나 여가를 거의 포함하지 않은 말 그대로 의식주 중심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일 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거주지, 주택 보유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 금액은 훨씬 달라지죠.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사례 자식 다 키웠는데도 한 달에 320만 원이나 들어요. 68세 서울 거주 아파트 자가, 남편은 경비직. 김정자 씨 부부는 30년을 서울에서 살아온 전형적인 중산층 부부입니다. 아파트는 20년 전에 마련해놨고 자식들도 출가해서 이제 둘만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 지출을 정리해보니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주거비 약 45만 원, 식비 약 70만 원 두 사람 세끼 기준,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평균 50만 원, 교통비 및 통신비 20만 원, 경조사 자녀 지원 등 변동비 30만 원, 기타 생활비 잡화, 식료품, 문화생활 30만 원, 총합은 무려 월 320만 원. 우리는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통장이 비어가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병원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지출이죠. 살에 지방 내려가면 싸게 살 줄 알았죠. 오산이었어요. 65세, 전북 거주, 전세 거주, 기초연금 수령 중. 서울을 떠나 전북 익산으로 귀촌한 박 씨 부부는 월 15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세살이의 유지비 월세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 차량 유지비 기름 보험 정비 25만 원. 병원 방문 비용 40만 원.
식비 및 생활필수품 100만 원. 갑작스런 지출 자녀 결혼, 상견례 등 불규칙. 이렇게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도시보다 싸게 살 거라 믿었는데 병원은 멀고 차는 꼭 필요하고 외롭고 예상 못한 지출이 많아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라는 걸 박 씨 부부는 직접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월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어요. 70세,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 거주, 텃밭 운영, 자녀 독립 완료. 반면 생활비 부담을 현명하게 줄이며 살고 있는 이정남 씨 부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가주택에서 살며 직접 텃밭을 가꾸고 외식 대신 집밥을 고수하며 지출을 크게 줄였습니다. 식비 월 40만 원 텃밭 활용, 공과금 월 20만 원, 병원비 월 30만 원, 통신비 및 교통비 월 15만 원, 여유 자금 월 25만 원, 총 지출 약 200만 원. 적게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거예요. 건강 유지와 자립이 핵심입니다. 이 부부는 소비를 줄이는 삶이 아니라 지출의 방향을 바꾸는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절대 하나의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가인가 전세인가? 병원 자주 가는가? 아직 건강한가? 자녀에게 추가 지출이 남았는가? 취미와 여가 생활을 할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 나만의 생활비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결론 현실을 인정하고 계산을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은퇴 부부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막연한 희망에 기대며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선 절약보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 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녀에게 계속 지원할 여력이 있는가? 병원비는 감당 가능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에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것. 그게 지옥 같은 노후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생활비, 이렇게 준비해야 안 망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적게 쓰면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생활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나에게 맞는 생활비 공식부터 세우자.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작정 은퇴하면 안 됩니다. 엑셀이라도 열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보세요. 항목월 평균 지출 필수 선택 비고. 식비 70만 원 필수 외식 줄이면 절감 가능. 건강보험료 및 병원 비용 10만 원 필수疾병 여부 확인 필수. 공과금 25만 원 필수 에너지 효율주의. 교통비 10만 원 필수 자가 차량 여부에 따라. 통신비 10만 원 필수 가족 요금제 활용 추천. 여가 취미 비용 20만 원 선택 조절 가능. 자녀 지원비 10만 원 선택이건 끊어야 함. 경조사비 15만 원 선택 연간 계획 필요. 이 표를 통해 본인의 고정 비용과 선택 비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지원, 경조사비, 외식비, 여가비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2.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실전 전략 5가지. 노후에 돈을 지키는 비결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거비를 줄여라. 자가라도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 숨어있는 비용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평수로 다운사이징 또는 임대수익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식보다 식단표를 짜라.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마트에서 일괄 장보기를 하면 식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또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병원비까지 절감됩니다. 공과금은 절전형 가정과 국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면 단열 점검, 고효율 보일러 교체가 필수입니다. 지자체 노년층 지원 프로그램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기. 가입만 해두고 잊은 중복보험, 실효보험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필수성만 남겨두세요. 자녀 지원은 종료 선언이 필요. 애들 결혼까지는 도와야지라는 생각은 노후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부부가 버틸 여력이 있는 선에서만 도와야 하고 스스로 살 능력은 자녀에게 맡겨야 합니다. 3. 은퇴자에게 필요한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고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즉,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와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정확히 분석하자. 국민연금은 수령 시작 시점에 따라 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63세 수령 vs 65세 수령 월 수령액이 약 3,040만원 차이. 부부 기준 기초연금 합산은 약 월 60만원 수준 가능. 팁. 부부 합산 연금이 월 180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생활 가능하지만 여유가 없으므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형 부동산 임대소득.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소득 흐름이 생깁니다. 월 5만 100만원이라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형 자산 만들기 배당주, 채권, 공모주. 노후에는 고위험 고수익 주식보다 안정적인 배당소득 자산이 적합합니다. 예연 5% 배당률의 주식을 5천만원 보유 시 연 250만원월 20만원. 안전형 국채 ETF 우량 배당주. 4. 의료비는 따로 관리하라. 은퇴 후 지출에서 의외로 가장 위협적인 건 의료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만성질환 증가, 병원 방문 빈도 증가, 약값 증가가 함께 찾아옵니다. 대처 전략.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만성질환자는 약제비 할인 정책과 지역 병원 진료비 할인 제도 활용. 민간보험의 갱신 조건 및 보장 범위는 반드시 확인. 5. 건강관리 가장 강력한 재테크. 노후에는 돈보다 몸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것과 돈을 아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죠. 실제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료비를 줄이고 여가와 자립성을 높이며 우울증까지 예방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가공식품 피하고 채소 견과류 위주. 오메가3, 비타민 D 등 뇌와 심혈관에 도움되는 기본 영양소 챙기기. 특히 오메가3는 노년층에게 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치매 예방,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식품으로 선택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복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삶은 돈이 많아서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생활비, 구조, 현금 흐름, 건강관리라는 세 축이 제대로 잡혀야 지속 가능한 삶이 됩니다. 60대 부부의 은퇴 생활비,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건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앞으로 30년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퇴직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행, 취미생활, 가족과의 시간 같은 행복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텅 비어 있다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은 꿈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돈 없는 노후란 곧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연금을 받는 친구는 여유롭게 골프를 치며 삶을 즐기는데 나는 매달 고정 지출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준비를 늦추거나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냉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게 접근해 볼게요. 본론 은퇴 준비 부족이 불러오는 참혹한 현실. 사례 1. 58세 퇴직과 동시에 시작된 취업 전쟁. 김모 씨는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 있었지만 계산해보니 은퇴 후 최소 생활비조차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퇴와 동시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 경비원으로도 일해봤지만 불규칙한 생활과 낮은 임금은 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는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제 평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라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은커녕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 고소득 직장인의 불편한 진실. 이 모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남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매달 수입은 많았지만 늘 지출이 그만큼 따라 붙었습니다. 명품 쇼핑과 고급 외식, 해외여행을 즐기며 생활 수준을 유지했지만 퇴직 후엔 소득이 끊기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모아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때 조금만 아끼고 저축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없었을 겁니다. 교훈 고소득이어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퇴직 후 생활은 과거의 화려한 삶과 너무나 다른 불편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례 3 평생 저축을 미루다 얻은 후에 박 모 씨는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매번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라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핑계로 퇴직 직전까지도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직금만이 그의 전 재산이 되었고 그마저도 은퇴 후 첫 2년간 생활비로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박 씨는 노후에 자녀에게 의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미안함과 후회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교훈 저축을 미루면 결국 늦게 시작한 만큼 희생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립하지 못한 노후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연금, 투자, 그리고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준비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닌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 꿈은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될 때만 현실이 됩니다. 통장 잔고 영원이라는 후회로 눈물을 흘리기 전에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통장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당신의 선택이 노후를 좌우한다. 은퇴 후 빈 통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퇴직 후 한 달 만에 통장 잔고가 비었다는 말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주변 사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퇴자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이후의 삶은 더 길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준비, 돈만이 답은 아니다. 대부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금액 중심의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 아닌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한 한 60대 부부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생활비 부족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평생 해오던 요리 솜씨를 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를 활용해 작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은퇴 후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고수하면 금세 적자가 발생합니다. 한 사례로 50대 후반의 A씨는 퇴직 후에도 대형 SUV 차량을 유지하고 자주 외식을 했습니다. 결국 퇴직 1년 만에 저축했던 자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고 외식을 줄이며 생활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모든 은퇴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 수준, 가족 구조, 거주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 공식 월 고정 비용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은퇴 후 월 고정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주거비, 월세 또는 유지비, 식비, 한 달 평균 소비,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 기타 생활비, 교통비, 취미, 외식.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바로 최소 필요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30년을 기준으로 약 7억 2천만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지출을 고려하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사례로 보는 현실. B씨 부부는 은퇴 전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의료비와 관리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 시 과소평가하는 예상 외 지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 실수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은퇴 준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계산, 나는 적게 써서 괜찮아라는 생각. 투자 실패, 안정적이지 않은 투자에 퇴직금을 몰빵. 자녀를 위한 과도한 지원,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다 정작 본인 노후가 위태로워지는 경우. 실패를 피하는 세 가지 전략. 철저한 계산,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20% 이상 여유를 두어 계획하세요. 안전한 투자, 원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세요. 자녀 독립 강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4. 감정적으로 준비하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은퇴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부터 준비하라. 은퇴 후 빈 통장이 남긴 후에는 지금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축, 소득원 창출, 소비 조절, 그리고 심리적 준비까지 균형 있게 준비하세요.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선택의 순간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내 노후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불안이 아닐까요? 직장 생활에선 매달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수입이 끊기면서 모아둔 돈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깊어집니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까지 은퇴 이후의 재정적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은퇴자 중 다수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였을까? 라며 후회합니다. 과연 은퇴 후 파산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진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은퇴 후 파산 피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충격적인 진실. 은퇴 후 내 삶 정말 괜찮을까?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일 겁니다. 퇴직을 앞둔 설렘도 잠시, 곧장 찾아오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돈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그 돈이 충분할지에 대한 불안함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죠. 오늘은 은퇴 후 파산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액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크다. 퇴직 후 김씨 62세는 모아둔 돈으로 3년은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은퇴 직전 퇴직금과 저축액을 합치니 약 1억 2천만 원이었고 월 150만 원씩 쓰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관절 수술과 고혈압 약 처방을 받게 되었고 의료비로만 6개월 동안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했고 급기야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의료비를 과소평가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진료와 약값, 병원 왕래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의료비로 최소 1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비를 포함한 긴급 자금 마련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물가는 멈추지 않는다. 이정자 씨 58세는 남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은퇴 후를 준비했습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는 200만 원 내외, 그럭저럭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 모든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난방비 상승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해둔 돈이 계속 빠르게 줄어들자 남편은 주말마다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정자 씨도 집 근처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물가 상승은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훈. 물가는 우리가 은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재의 돈이 미래의 구매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예산 계획이 필수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나 수입원이 중요합니다. 3. 자녀 지원,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박영수 씨 65세는 두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본인도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주택 대출 상환이 어렵다며 매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로부터 독립할 줄 알았던 영수 씨 부부는 도리어 자녀 지원에 모든 예산이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소일거리로 소득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교훈.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은퇴 후에도 예기치 않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고 부모 자신의 노후 자금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우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제안합니다. 월 생활비 12개월 예상 은퇴 기간. 예월 200만원 12개월 20년 4억 8천만원.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계산한 금액으로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을 포함하려면 1억 2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 고려. 물가가 매년 23% 오른다고 가정하면 현재 200만 원으로 가능한 생활은 10년 후에는 250만 원, 20년 후에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산 배분 및 투자. 모아둔 돈을 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한 배당주나 연금 상품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과 후회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을 피하려면 의료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은퇴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상한 생활비는 현실적인가?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감당할 자금은 마련했는가? 물가 상승에 대비한 수입원을 확보했는가? 은퇴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파산을 피하려면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전략.
50대, 60대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은 바로 노후 준비가 정말 충분할까? 라는 불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비 구조부터 재점검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생활비를 막연히 적게 잡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의식주 비용은 꾸준히 발생하고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지출 리스트 작성.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을 모두 정리해 보세요. 고정비, 주거비, 공과금 등화, 변동 비식비, 교통비, 취미활동 등을 분류한 후 어느 항목에서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소비 습관 점검.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나 지나치게 비싼 외식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예산 추가, 의료비, 여행비,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는 월 생활비의 2030% 정도를 여유 자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과 투자. 지금 바로 점검하라. 은퇴 후 수입의 중심축이 될 연금과 투자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은퇴 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점검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현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노후 생활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계산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옵션을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배당률과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한 후 장기적으로 안전한 운용 방안을 선택하세요. 개인연금.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개인연금을 준비하세요. 적립금이 적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세요. 투자 전략. 은퇴 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배당 투자나 ETF 같은 저위험 상품을 추천합니다. 자산의 30% 이상은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팁. 연금과 투자를 점검할 때는 최소 85세까지는 지속 가능한 수입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소득원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은퇴 후의 일은 과거와 같은 부담스러운 직업이 아닌 즐겁고 유연한 형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소득원. 프리랜서 일자리.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 컨설팅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블로그, 유튜브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주 23일 근무로 가능한 단기 알바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일의 카페 운영, 플로리스트에 적합합니다. 농촌 또는 전원생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을 실현하거나 재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례. 정민수 씨 63세는 은퇴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매달 약 50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는 이 소득 덕분에 취미 활동을 더 풍성히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4. 가족과의 경제적 관계를 재설정하라. 자녀 지원 문제는 은퇴 후 재정 상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멈추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조언.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을 명확히 선언하세요. 지원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과 기간을 정해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정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고 서로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례. 박영희 씨 60세는 은퇴 후 자녀에게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대신 저축한 돈으로 본인의 건강과 취미 활동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경제적 독립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5. 은퇴 후의 삶은 재정적 안정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은퇴 후 삶의 질은 재정적 안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을 피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세요. 연금과 투자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아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은퇴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만 있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